내가 지금 이 병에 걸린 건가? 이 증상 혹시 이래서 나타나는 건가? 이리저리 생각할수록 고민되고 자리에 누웠다가도 그 고민에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나의 건강 상태. 하지만 이제 더는 고민하지 마.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신개념 건강 정보 차트쇼.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친절한 전문의들과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질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알아보시죠. 60대 이상의 노인, 집안일에 바쁜 전업주부, 어깨 깡패를 꿈꾸는 남자, 모두를 위협하는 그 병이 온다. 어깨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 오늘은요, 어깨를 지탱하는 근육, 회전근개의 파열로 고생하는 스타들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3위부터 공개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후계자로 불렸던 남자 코비 브라이언트. 20년 동안 5번의 우승을 차지하고 NBA 올스타에 18번이나 이름을 올렸던 그는 명실상부 최고의 슈퍼스타였는데요. 이런 그에게도 좌절은 있었으니 잦은 부상에 이어 2014-15 시즌에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까지 파열되면서 시즌 아웃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당시 36세의 도장이었던 코비는 이후 재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은퇴 전에서만큼은 60득점을 기록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지난해 1월 갑작스런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전 세계에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영원한 블랙 맘바 코비, 당신의 멋진 플레이는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희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그 코비 브라이언트 하면은 전설이지 않습니까? 네. 예, 미국 NBA의 전설인데 네. 이 코비 브라이언트 사망 소식이 들렸을 때 아마 전 세계 분들이 놀랐을 거예요. 예. 워낙에 유명한 선수였잖아요. 네. LA 레이커스 한 네. 팀에서만 네. 한 20년 정도 예. 그 슈팅 가드로 활약한 아주 전설적인 선수였죠. 오. 아니 뭐 부업으로 네. 혹시 농구 해설하세요? 아니요, 농구 환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예. 코비 브라이언트가 코비가 예. 미국에서도 아주 드문 이름이에요. 그래요? 예, 그 네. 코비 브라이언트의 아버지가 네네. 일본에 갔다가 고베산 와규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베산 고베가 코비가 된 겁니다. 이 미국식 발음으로 그렇죠. 코비가 됐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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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네. 회전근개 파열까지 당했는지는 몰랐네요. 예. 근데 원장님, 제가 아까 어깨를 지탱하는 근육이라고 네.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여주는 그 근육을 말합니다. 어깨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빨갛게 보이는 것은 근육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하얀 부분이 힘줄인데 네. 근육이 아무리 있어도 네. 근육의 뼈에 가서 뼈를 움직여줘야지 우리 팔을 움직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전근개란 것은 네. 이 근육과 힘줄을 다 통틀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이 나이가 드시면서 네. 노화로 찢어지던 네. 혹은 외상으로 찢어지던 네. 힘줄이 손상이 돼서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한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네.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이 손상이 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 힘줄이 기능을 못하면 팔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어깨가 아프고 어깨를 움직이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할 때는 네.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깨가 네네. 아프다고 다 회전근개 파열은 아니지만 예. 2달, 석 달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그렇죠. 예, 뭐, 어쩔 수 없이. 뭐 예. 아픈데 병원에 가기가 그렇죠, 좀 그렇죠. 시간이 안 되셨다든지 예. 그러면은 밤에 아픈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야간통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밤에 아픈 어깨를 옆으로 해서 눕기도 아프고 네. 또 주무시다가 심한 경우는 깨기도 하세요, 잠을. 어. 그래서 어떤 수면 장애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코비 브라이언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깨를 많이 사용하면은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네, 네.
이 인간의 몸 장기도 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죠? 정해진 어떤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우리 몸에서 어깨 관절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전 방향으로 네네네. 360도 이 회전이 가능한 유일한 관절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만큼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0대만 되어도 회전근개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이 힘줄이 40, 50대에 그냥 이유 없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퇴행성 외에도 뭐 일을 많이 하신다든지 뭐 그러면 당연히 뭐 손상이 되겠죠. 네네. 뭐 옷도 많이 오래 입으면 닳아서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퇴행성으로도 발생을 하고 많이 혹사를 시켜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사고 같은 네. 걸로도 물론이죠.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어깨 그러면은 네.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아, 네. 5살 아들 딸 쌍둥이가 있거든요. 네. 애들을 좀 보다 보니까 네, 네. 나이 들어서 이제 애들을 막 안고 하다 보니까 네. 가만히 있는데 어깨를 네. 이렇게 미니까 아픈 거예요. 네. 갑자기 자려고 하는데 아, 네. 너무 아픈 거예요 어깨가.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동안. 네. 그 물어보니까 이게 오십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근데 오십견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네, 어깨가 아프다 하면은 흔히 오십견이라고 오십견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예, 하시는데 예. 실제로 어깨 통증의 네. 70% 이상은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네. 두 가지가 증상은 비슷해요. 둘 다 어깨가 아프고 네네.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굳어지는 질환, 네. 하나는 찢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증상은 비슷한데 반대로 생각을 하셨을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증상은 비슷한데 네네. 혼동해서 치료를 잘못하게 되면 큰 큰일 후유증을 난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증상 면에서는 구분되는 점은 전혀 없습니까? 네, 증상 면에서 네. 한 가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예, 예, 예.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차이점도 100%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오십견은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내가 팔을 올리려고 해도 어렵고 다른 사람이 팔을 올려주려고 해도 자체가 염증으로 늘러붙은 거예요. 아니 굳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은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우리가 근육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올려주면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부분은 네.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동시에 그렇죠. 이건 최악이네요. 네. 그런데 의외로 그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깨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물과 불이 같이 혼동이 되는데 또 같이 온다. 그러면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네. 어깨 움직임을 좀 풀어주는 치료를 하면서도 네, 네. 힘줄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복합적인 치료가 네, 맞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군요. 예. 자, 그럼 이어서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한 스타 2위 살펴보겠습니다. 특유의 애절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발라드 퀸이라고 불리는 백지영 씨. 특히 그 남자, 잊지 말아요 등 그녀가 부른 OST는 드라마에 완벽하게 녹아들며 재미와 감동을 배로 만들어줬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6월 그녀의 SNS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올라왔으니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당했다는 소식. 당시 소속사는 어깨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이 같은 진단을 받고 주사와 운동으로 회복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어깨 통증은 많이 좋아진 것 같죠? 그래도 앞으로 조심하기로 해요. 꼭이요. 얼마나 너를. 제가 백지영 씨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김윤욱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잠깐 시크릿 가든 이거를 좀 제가 흉내를 내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저도 백정 씨 노래 너무 좋아하고요. 네. 아니 근데 백지영 씨도 이거 겪었다고 하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정말 남녀노소 안 가리고 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질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보통 병원에 가면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집니까? 네. 흔히 정형외과 가시면은 네네. 뭐 엑스레이를 많이 찍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엑스레이에서는 뼈는 보이는데 이 힘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근육이나 힘줄이 안 보이기 때문에 흔히 MRI나 이런 초음파를 권유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깨 같은 경우는 정밀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많이 합니다. 네. 이 초음파의 장점이 비용도 MRI보다 좀 적지만 이 힘줄의 어떤 부분 파일이라든지 질감을 더 자세하게 잡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깨가 아프다, 네. 회전근개 파열이 아닐까 고민이 되실 때는 네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 한 10분, 15분이면 정확한 진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로 하는 게 네. 훨씬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백지영 씨는 이제 근데 수술이 아니라 주사와 운동 정도로 효과를 보신 모양인데 네. 반드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봐요. 네네. 회전근개 파열은 네. 놔둔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파열의 크기가 작다든지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주사나 재활치료로 얼마든지 어깨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수술을 해야 재발할 위험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예. 이제 내 힘줄이 찢어졌는데 그렇죠. 그걸 저절로 안 낫는다 치면은 네. 붙여야지 낫지 않겠느냐. 갖다가 수술을 통해서 꽁꽁 묶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확실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네.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 말씀을 예, 하셨어요.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예. 여기서 문제는 꽁꽁 그 부분을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네. 재파열이 되는 빈도가 무려 한 20%에서 40%로 보고되고 있어요. 꽤 높네요. 상당히 높. 10명 중에 2명에서 4명이면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이유가 이제 물리적으로 봉합을 해놔도 뼈와 힘줄이 세포 단위에서 딱 엉겨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붙다가 도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예. 이때는 치료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술도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가 있습니까? 네. 옛날에는 주사나 물리치료만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수술 둘 중에 하나를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보다 근본적으로 회전근개 힘줄을 재생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찢어진 회전근개에 콜라겐을 넣어서 혹은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약물을 넣어서 재생을 돕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어깨가 회전근개 파열이 아닐까,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나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받기를 저희가 권유드립니다. 그러네요. 예. 본인이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와 네.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한 스타 마지막 1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개봉에 맞춰 라디오에 출연한 영화배우 이정재 씨. 이야기 도중 모두가 몰랐던 사연 하나를 털어놨는데요. 액션을 계속하다가 회전근개가 심하게 파열된 적도 있었죠. 많은 액션씬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 하지만 그 열정 덕분일까요? 영화는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지난 여름 최고의 흥행작에 등극했습니다. 멋있는 액션도 좋고 열정도 좋지만 몸 아껴가면서 촬영하세요. 이정재 씨의 연기 더 오래오래 보고 싶으니까요. 자, 이정재 씨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열정 덕분에 인상 깊은 연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잖아요. 예. 원장님도 뭐 기억에 남는 네. 대사 있으십니까? 그 중구 형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아니 근데 네. 약간 이미지가 네. 이정재 씨의 네. 이정재 씨의 네. 피부를 닮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피부라도 닮았으니 느낌이 좀 있어요. 다행입니다. 느낌이 좀 있어요. 목소리가 예, 이정재 씨 뭐 잘생긴 데다가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네. 예. 이 부상이 제법 심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수술을 해야겠죠. 네, 회전근개 파열에서 네. 이제 전부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이때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열의 크기가 3cm 이상이라든지 3cm면은 꽤 크죠. 그렇죠. 한 손가락 한 마디에서 좀 네. 더 보면은 3cm거든요. 네. 아니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 그렇죠. 증상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 경우에 네, 네. 이때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정재 씨의 경우에는 건강한 어깨 힘줄이 급성 외상으로 파열이 일어난 경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멀쩡한 분이 갑자기 계단에서 굴렀다든지 해서 급성 외상으로 파열이 될 때는 또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수술은 어떻게 합니까? 아프진 네. 않은지. 전신 마취 혹은 부분 마취를 통해서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수술이 이제 힘줄에 파열이 됐다면은 네네. 환자분들은 힘줄과 힘줄을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치 이 살이 찢어지면은 예. 봉합을 하는 봉합해가지고 거고. 그렇죠. 꼬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과 뼈의 경계 부위가 되게 찢어지기 때문에 뼈와 힘줄을 봉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뼈에다가 작은 나사를 박은 다음에 네네. 나사에 달린 실로 뼈에다가 힘줄을 붙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위가 잘 붙지 않고 도로 끊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재활이라든지 금연 등등 신경을 몇 가지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취를 하니까 뭐 아프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재활은 오래 걸리나요? 재활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 어깨 질환은 치료가 절반, 재활이 절반이란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너무 가만히 계시면 어깨가 굳어버리고 너무 재활을 열심히 하시면 어깨가 도로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수술 열심히 잘했는데 네. 재활해서 실패해가지고 다시 네네.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활도 끝까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를 잘 하셔서 건강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